매출이 오르는데 자금력이 딸려서 원자재비라든지 추가 인건비라든지 성장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아예 진짜 처음부터 시작하느냐고 창업할 때 자금을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힘들어져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80% 이상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기관 가서 자금 달라고 하면 자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졌으니까 오히려 자금을 잘 안 주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사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하면 매출이 떨어지신 분들이거나 매출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자금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4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디지털 전환, AI 전환, 환경 지속 경영, 그리고 이제 수출 판로 개척. 이 4가지 키워드를 절묘하게 조합을 해서 내 사업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기획을 먼저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현재 지금 조건을 보고 돈을 빌려주지만 정부는 정책 부합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나라 돈을 빌려줍니다. 즉 내가 하는 사업이 정부가 원하는 이런 4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잠깐 떨어졌지만 이 떨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돈을 받았을 때 내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고용을 얼마나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지를 어필을 할 수 있다면 매출이 떨어진 거나 실제로 지금 내가 매출을 얼마를 내고 있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00% 승인 납니다. 정부에선 원하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있고 저희가 해야 할 액션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서 정부 기관에다 어필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금 받는 건 100%입니다. 근데 내가 준비도 안 해 있는데 그냥 허위로 이거 했다고 기관에 어필하게 되면 기관에서는 실사라는 게 항상 나와요. 자금을 해주기 전에. 그걸 나와서 그걸 다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결이 나오고 뭐 6개월, 1년 동안 신청이 불가한 경우들이 많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4가지 키워드 잡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수출 판로 개척을 하면 되고요. 요즘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이 해외에 쉽게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출 판로 개척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아날로그로 일하고 있는 방식 자체를 디지털로 전환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식당들 가면은 키오스크로 저희가 주문을 하거나 요즘에는 어플로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는 것도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AI,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내 생산성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뭐 광고 대행업 하시는 분들은 광고 효율을 계산하는 AI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미지를 AI로 제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 프로그램, 내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만 자체로도 AX로 기관에서 바라봐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내 사업을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가 있고요. 그리고 ESG, 이거는 국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친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내가 얼마나 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ESG 같은 경우는 보통 인증들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ISO 인증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귀찮아서 안 하시거나 난 이거 어려우니까 안 할래라고 하시는 거지, 보통 그렇게 해서 4가지로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냐라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AX나 DX나 수출이나 뭐 ESG를 경영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걸 자각하지 못해서 그걸 어필하지 못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냥 그것만 정리해서 저희가 보내면 되니까 1, 2주면은 자금 신청해가지고 바로 한 달 안에 자금 받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전무해서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세팅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걸 기획하고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소요하고 자금 받아보시는 한 2-3달 정도 걸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6달, 1년씩 걸리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걸 만들어 드렸는데 습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습득시키고 그거를 우리 사업에 녹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뭘 받아들이시는데 거부감이 없으시는 대표님들이라고 하면 저는 보통 2-3달이면 자금 다 받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컨설턴트 사례들 중에 매출 80억 정도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매출이 27억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정부 기관에 가서 자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다 캔슬을 당했어서 저를 만났을 때는 되게 많이 의기소침해진 상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는 6억의 추가 융자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채는 7억이 넘게 갖고 있었고 담보대출까지 하면 한 23억 정도 갖고 있었는데 중진공에서 3억 나왔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존에 5억 쓰고 있던 거에 3억 추가 대출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 실질적으로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미수금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요즘 내수시장이 박살이 나다 보니까 그런 미수금 업체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80억 하던 매출이 30억대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내수시장만 노릴 수가 없으니까 수출을 1년 반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샘플본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요번에 한 3억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오니까 이거 생산하려고 추가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막 알아보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 리스크
리스크에 대한 정리들 다 해놓고 기관에 이 리스크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매출이 떨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대신 우리는 이거를 수출 판로 기획으로 준비를 해서 수출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자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니까 양쪽 기관에서 서로 준다고 해서 양쪽 기관에서 서로 받아서 지금 올해 매출이 많이 오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매출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왜 떨어졌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대표님, 경기가 우리나라는 좋아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사업이 힘들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리스크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부터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에 대한 대안들을 다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대안을 마련할 때 정부에서 원하는 기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좋아하는 단어들, 정부에서 좋아하는 사업들, 이걸 대입해서 이 리스크들을 해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자금을 접수하거나 기관에 찾아서 자금을 달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똑같이 그 얘기들을 할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정책 자금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랑 똑같아요. 대신 은행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러 가지만 정책 자금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할지에 대한 기획을 이야기해 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정리해 놨습니다. 직접 해보시고 진짜 모르겠으면 상담 신청하기 하셔도 되는데 대표님들이 직접 해보세요. 저는 대표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